네,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번씩 뵙는데 계절이 그냥 휙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금방입니다. 이제 진짜 네. 봄은 살짝 지나가는 정도고 네. 이제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은 약간 좀 날이 흐려서 그런지 선선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오늘 어떤 얘기 또 나눠볼까요? 지난번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네. 제가 이제 MC분하고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묵혜랑 룸이 중성화 수술에 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머,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 강아지 이름이 예.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지금 이제 한 9개월 10개월 됐거든요. 예. 이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컷은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빨리 했는데 예. 암컷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주 작아서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나 하고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그 질문이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계신 고민인데요. 네. 굳이 또 멀쩡한 애를 수술을 해야 하나, 혹은 수술 자체가 또 무섭다, 혹은 이 자연스럽게 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근데 그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도 하긴 합니다. 근데 수의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암컷 강아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꽤 심각하고 그 빈도도 높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수의학적 근거와 함께 좀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보호자분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암컷은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 네. 수컷은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암컷 수술의 정식 명칭은 난소 자궁 적출술이라고 하고요. 네. 수컷은 고환 적출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보호자분들이 수술을 좀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 암컷 강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수컷 강아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무슨 적출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심각해지기도 무섭죠.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궁축농증, 그리고 유선종양, 난소 관련 질환입니다. 네. 첫 번째 자궁축농증인데요. 이름 그대로 자궁 안에 고름이 차는 질환입니다. 발정 주기가 반복되면서 자궁이 세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여기에 감염이 일어나면 자궁 안에 고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무서운 이유는 빠르게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한 질환이 됩니다. 네, 네. 이 자궁축농증이 얼마나 흔하냐고 물으신다면 수의학 문헌에 따르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의 약 20에서 25%가 10세 이전에 자궁축농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품종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4마리 중에 1마리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마리 중에 1마리 꼴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높죠. 25%면 정말 높은 확률인데요. 네. 이게 또 젊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중년 이후 보통 6세 이상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방심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애는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응급으로 오시는 경우가 좀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네. 자궁축농증은 대부분 응급수술로 치료를 하는데 이때 수술 위험도는 건강할 때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선종양입니다. 유선종양은 강아지에서 가장 흔한 종양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수의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의 26%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유선종양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정 이전에 중성화를 하게 되면 유선종양 발생 위험이 0.5%에 불과한데 첫 번째 발정을 겪고 나면 8%, 두 번째 발정 이후에는 26%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발정 횟수가 늘어날수록 에스트로겐의 유선 조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머, 지금 수치로 딱 보니까 마냥 내가 좀 무섭다고 해서 아니면 괜찮을까라고 해서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강아지가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5월 4일에 예. 첫 발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늦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래도 첫 발정 이후에 하시게 되면은 그 발정 그 0.5%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8% 정도의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관리도 또 좀 잘하고 예, 병원도 좀 하면은 자주 가고 하면 괜찮겠죠.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래도 빨리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뭐 그리고 또 유순종양 같은 경우는 악성 비율이 한 50% 정도가 되는데요. 악성으로 진행되면 전이가 빠르고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성 수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수술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질환은 난소 관련 질환입니다. 난소 낭종이나 난소 종양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난소를 제거하면은 이런 질환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발정 주기가 사라지면서 발정기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행동 변화 그리고 가성 임신 같은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우, 저희 강아지가 아직까지 그 크기가 작아서 예. 애처롭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암컷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면은 예.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컷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컷도 중성화를 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환 종양입니다. 고환 종양은 노령 수컷 강아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일부 유형, 특히 세로톨리 세포종은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서 골수 기능 억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악성 고환 종양은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올해 초에 고환 종양이 급격히 전이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사망까지 이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고환 종양은 원천적으로 예방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수의학 문헌에 따르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 강아지의 경우 5세 이상에서 약 50% 이상, 9세 이상에서는 90% 이상에서 전립선 비대 소견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은 배변이나 배뇨에 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반복적인 전립선염,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낭종이나 농양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중성화 수술하면 대부분 예방되거나 이미 비대해진 경우에도 상당히 개선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짚어드릴 거는 전립선 종양, 이 부분은 중성화 여부와는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전립선 종양은 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인데 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중성화된 수컷에서 전립선 종양 발생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네. 중성화를 하면 전립선 종양이 예방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신뢰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은 없으니까 아, 솔직하게 바로 해주시니까 예. 이 중성화 수술이 자연스럽지 않다. 예. 사실 우리 그 신랑이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연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하니까 살이 좀 찌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조금 성격도 변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살이 찐다는 건 뭐 수컷이든 암컷이든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긴 합니다. 네. 일단 중성화 후에 기초 대사량이 약간 줄고 식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료량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성화 후의 비만은 수술 탓이 아니라 죄송한데 관리를 안 한 탓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변했다 하는 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네. 공격성이나 마킹 행동, 발정 기울음 같은 성호르몬과 관련된 행동들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문제 행동들이죠. 네. 이건 오히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느끼시는 변화입니다. 반면 기본적인 성격이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낯을 가리는지 활발한지 조용한지 같은 근본적인 기질 같은 경우는 수술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한데요. 네. 이제 이게 현재 반려동물의 삶은 이제 자연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건 예를 맞아요. 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발정이 왔을 때 이 본능을 좀 누를 수가 있는데 네. 강아지들은 그 본능을 누를 수가 없어요. 아. 만약에 발정이 왔을 때 항상
그런 교배를 할 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지낼 수가 있겠지만 발정에서도 교배를 해줄 수가 없다라면 사실 그거는 수컷한테는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도 임신도 출산도 없이 매 발정 주기마다 호르몬 변화만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자궁과 유선에 누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수술이 오히려 이제 강아지들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네. 예, 맞습니다. 중성화 수술이 모든 강아지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번식 계획이 없는 강아지라면은 수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수술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네. 너무 이른 시기의 중성화는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에 영향을 줘서 근골격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품종이나 몸집,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적절한 수술 시기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수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중성화 수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짤막하게 해주시죠. 예,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응급 상황에서 훨씬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를 좀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중성화 수술을 미루고 계셨다면 한 번쯤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